우리가 재활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뭐 다 아는 얘기였겠지만 우리가 재활은 왜 해야 하냐 하면 이제 그 앞에 말한 내용대로 내용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까라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재활치료가 제공되는 대표적인 기관, 뭐 이것보다 많겠지만 대표적인 기관은 크게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이라고 하면 뭐 종합병원, 대학병원, 뭐 재활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뭐 전문병원들, 뭐 척추병원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각 지역별로 있는 보건소, 에서도 재활치료가 진행되죠.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늘어난 사설치료센터, 이제 어떻게 보면 학원의 개념입니다. 이건 학원의 개념. 그리고 장애복지관이 있어요. 근데 병원 보건소 사설치료센터는 뭔가 좀 명확해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좀 명확한 제 생각엔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장애복지가 좀 애매해. 장애복지관에서 분명히 재활치료가 진행이 돼요. 각 지역별로 있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랑 비슷한데 각 지역별로 있고 치료도 진행이 돼. 근데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의료기관도 아니고 복지기관이 사회복지기관인데 어떤 의료적인 개입들이 이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치료를 하는 게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엄연히 말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언어 치료 이런 거 말고 물리 작업만 따지면 이제 물리 작업 치료는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 의사가 상주하지 않잖아. 그리고 오더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엄연히 말하면 불법이고 걸자면 뭐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에 다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굳이 그러지 않지. 그리고 나름대로는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내죠. 뭐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름을 물리치료, 작업치료로 하지 않고 뭐 물리활동, 작업활동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처럼 장애복지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 장애복지관에서는 재활치료가 제공이 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 하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치료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이제 과거로 막 1970년대 이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병원도 부족하고 특히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재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어, 그 시기에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들에서 이 기능을 그러면은 담당해달라라고 해서 치료 사업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치료가 주였어요. 장애인복지관의 주된 사업은 치료였고 그래서 복지관 안에 치료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나라 대표하는 장애인복지관들, 뭐 서울의 뭐 남부 장애인 뭐 종합복지관 이런 오래된 장애인복지관들은 여전히 치료 사업 안 해요. 막 영역당 4, 5명씩 있고 그러니까 막 그 수가 그러니까 재활치료 사업도 엄청 활발하게 될 수 있죠. 근데 그때 이제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된 거 아닌가? 70년 되면 아니 30년 된 거잖아요.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이제 그 장애 당사자들이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엄청 많아졌죠. 지금 장애복지관은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 치료 사업이 있고 개별 치료 사업들이 주가 되고 있어요. 물론 옛날처럼 치료사들이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우리 복지관처럼 영역당 한 명,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데는 많아야 2명 정도가 되고 그마저도 이 치료사들 어떻게 못 내보내나 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이제 개별 치료 사업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지관 입장에서 보면 물론 수익 사업이라는 어떤 의미로는 좀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복지관이 운영되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거, 혹은 여전히 재활치료에 대한 당사자들의 욕구는 높아요. 높은 거는 부인할 수 없지. 그런데 기관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사들도 필요하고
어떤 실들도 필요하고 기구들도 필요하고 엄청 높은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 서비스란 말이지. 근데 이제 여전히 하고 있죠. 왜 이거를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고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 있어도 돼. 졸린 거 아니에요? 눈부셔가지고 요런 그림들 본 적 있을까? 옆에는 ICF 도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작업치료사 협회에서 어디에 기관 그래서 제가 따온 거라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CF를 얘기하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어떤 도식인 거고, 아까 장애 정의에서도 나왔지만, 장애라는 것 자체가 신체 기능 활동 참여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 또 개인적인 요소, 어떤 건강 상태가 모두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결과이다라고 하는 게 ICF가 말하는 어떤 장애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장애인들의 삶이 어떤가를 이제 좀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이제 여기 빨간 원 안에 서비스랜드라고 써 있고 바깥쪽 원에 더 리얼 월드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저 서비스랜드 안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특수학교에 가고, 어떤 이런 복지관에 오고, 치료기관에 가고, 뭐 데이케어 센터에 가고, 어떤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관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엄청난 한계들이 있어요. 모든 장애인들이 다 그렇게 여기에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게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맞지 않다는 거죠. 원래는 리얼 월드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어떤 권리가 있음에도 장애인들이 저는 서비스 랜드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 프로그램, 그러니까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어떤 적절치 않은 이유들의 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물론 100% 적절치 않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 필요하지만 변화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몇 가지 이유들을 벌써 2004년에 시설 중심, 그러니까 이런 장애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시설 중심 재활 프로그램이 적절치 않은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세 개를 얘기했어요. 비용.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공간, 어떤 그런 시설물, 기구들, 그리고 인력, 뭐 이런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진짜 적은 거죠. 또 접근성. 도봉구에만 해도 장애복지관 하나 있는데, 요 근처 사는 사람들은 요 복지관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저 뭐 창동 끝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 잘 올 수 있을까? 안 그래도 불편한 사람들인데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장애복지관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장애 당사자 분들 중에서. 접근성의 문제가 있고 전문가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전문성이라고 하면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 여러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어떤 기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 안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종합하자면 지금 현재 시설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재활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높은 비용, 뭐 물리적으로든 어떤 다른 요소든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극소수의 장애인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재활 프로그램 보면 지금 우리 복지관에 대기되어 있는 친구들 보면 각 영역별로 뭐 100명 혹은 200명 이 정도 되고 지금 대기를 등록하면 적어도 2, 3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 나는 지금 치료가 급해서 대기를 하는데 기다려야 돼. 2, 3년 기다려야 돼.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고 우리 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관들이 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치료사들이 많아도 문제지만 이렇게 적은 복지관에서는 제가 지금 받겠지만 하루에 할 수 있는 치료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적긴 하지만
기껏해야 뭐 많으면 6명, 7명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만 혜택을 어떻게 보면 받고 있는 거지. 이용기간 1년밖에 없잖아요. 1년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재활을 1년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만 다니진 않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 대기해놓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 대기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다 같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악순환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관들은. 이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어.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큰. 또 200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장애인 복지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를 연구하는 어떤 자료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장애 개념 및 정의의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애를 단순하게 뭐 의료적인 어떤 모델이라든지 단순 모델이라고 하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거야. 네가 다쳤기 때문에 장애가 생겼어. 그래서 너 장애인이야. 그래서 사회 참여를 못해. 이런 약간 단순한 모델. 근데 꼭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애는 사회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역순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인식으로부터 출발되는 장애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거.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에이즈 같은 거. 에이즈는 에이즈 환자는 생활하는데 약만 잘 먹으면은 아무 그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를 보는 시선이 뭔가 되게 막 하잖아요. 감염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애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삶을 사는데 장애의 요소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굉장히 복합적인 아까 ICF처럼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이제 작용을 한다. 또 환경적인 요인, 아까 ICF 얘기한 것처럼 또 장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설에서 재활 프로그램 같은 치료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목소리들이 이미 2000년도 초반 때부터 나오고 있었죠. 아무래도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찾게 되죠. 그리고 치료 자체가 어쨌든 그 사람을 개선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감의 차이인 것이 고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개선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기능을 고친다고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계속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일을 시작하던 2009년서부터도 그랬어. 지금도 그렇고. 변하고 있는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 재활치료 사업이 도대체 어디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이제는 재활치료 사업이 ICF 저런 도식처럼 신체 기능만 볼 게 아니라 활동 참여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요소까지 같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런 치료 사업이 진행되는 장소는 저 서비스 랜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진짜 일상에서 살고 있는 리얼 월드여야 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재활치료 사업이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런 설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 가시나요?